증기압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뭐냐면 다 배웠기 때문에 봐라. 진공 상태에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즉 증기가 전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입할 액체를 놓준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증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응축이 될 거야. 근데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의존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은 증발 속도는 사실 이걸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면은 액체 표면에서 이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4개 정도만 그려줄게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돌아오는 걸 응축이라고 그러거든. 그 응축은 이 안에 기체가 많아야지 돌아올 것도 많아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진공 상태일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응축량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근데 증발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응축량도 증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아직도 증발이 응축보다는 많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더 계속 낮아지는 거야. 날아가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응축과 증발이 동일해지게 되면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낮아졌는데 이 상태에서는 증발하고 응축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밀폐된 공간에 기체들이 있을 거야. 이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쪽 평형 상태에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이거를 증기압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증기압이 크다 이런 말은 더 쉽게 얘기해 줬잖아. 증기압이 크다. 그럼 이 안에 증기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증기가 많으려면 잘 날아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은 잘 날아갈수록 이 안에 증기가 많아, 기체가 많으니까 그 기체들의 압력이 더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증기 압력이 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잘 날아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연상을 언제 잘 날아가지? 그럼 뭐 해야 돼? 분자간의 인력이 세야 돼? 약해야 돼? 약해야지. 지네들끼리 붙잡는 힘이 있으면은 세면은 잘 날아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분자간의 인력이 작아야 돼. 그럼 분자간의 인력이 작으면은 가해를 해주면 잘 녹아버리고 잘 끓어버리겠네.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낮아? 낮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압력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응이에요. 증기 압력 내림은 비휘발성 용질이 먼저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낮아지는데 요거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 이러는 거야. 일단은 용질이 들어가는 순간 용매 입자가 쉽게 말하면은 용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매 물분자라고 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붙잡고 있었거든.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용질이 들어오면서 이 결합을 약하게 해주니까, 이 결합력을 약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용질 입자들의 증발을 날아가는 것을 용질이 여기서 방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용매 입자가 증발을 방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용매, 물분자가 차지하는 표면의 면적이 이것만큼이었는데 이 사이에 용질이 들어오니까 얘가 용매가 순수한 물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감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에서 날아갔었는데 이제는 요만쪽밖에 안 되는 거야. 날아갈 수 있는 표면적이 감소하니까 잘 못 날아가. 그래서 증기 압력이 감소한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 입자 때문에 증발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증기 압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이니까 용매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액은 뭐가 좋을까? 보통 그냥 우리가 포수, 그냥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이었는데 이것만큼이 더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급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봐봐. 나중에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거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거든. 그럼 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은 P0라고 얘기해 주거든. 앞으로 P0 약속을 해 주는 거야. 이거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빼기 용액의
증기 압력을 처음이니까 써주지만 용액의 증기 압력은 그냥 P라고 쓸 거고 용매의 증기 압력은 P0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더 크니까 차이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어려운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와 증기압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증기압이 왜 많이 떨어질까? 이 말은 순수한 용매에 대해서 용질을 얼마나 넣으면은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비교 기준이 뭐냐면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물하고 비교하는 거야. 순수한 액체. 거기다가 용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증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몰랄 농도를 쓰는 거야. 아까 몰랄 농도는 용매에 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정의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용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기압력은 뚝뚝 떨어져요 라고 할 때 그때 농도는 우리는 몰랄 농도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 그러면은 잘 날아가야 돼. 용액도 날아가야 돼, 증기압이. 그럼 날아간다? 그럼 언제 많이 날아갈까 생각하면 일단은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잘 날아갈 거야. 그 다음에 농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지나면은 여기서 쓰는 농도는 무슨 농도야? 몰랄 농도야. 여기서 몰랄 농도가 크다? 그러면 용질이 겁나 많은 거야.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몰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이 크고 해서 농도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농도가 작다? 그러면 순수한 액체에 용질이 적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때 사용하는 농도가 바로 몰랄 농도를 사용해 준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림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순수한 액체 물 분자를 넣어줬어. 그럼 여기는 증기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P0라고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얘는 설탕물이야, 설탕물. 그러면 얘도 증기압이 있을 거야. 근데 설탕 분자가 자꾸 방해를 하다 보니까 잘 못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다 보면은 이 힘이 더 강하고 얘가 누르는 힘은 어때?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압 측정할 때 여기 균형을 맞춰주면은 여기 있는 건 용액의 증기압인데 요것만큼 수온 높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요거 한 녀석하고 용액의 증기압하고 H만큼의 수은기 등의 압력 차이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액체, 그 다음에 순수한 용액하고의 어때? 압력 차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봐. 여기는 그냥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할게요. 여기에서 순수한 물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농도를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더 못 날아가겠지. 맞아요. 그러면 H 값은 더 어때? 이 간격은 더 차이가 더 많이 나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감소하잖아. 그치? 그러게 되면 H 값은 어때야 돼? 증가를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만 보면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 용액의 무슨 차이가 증기압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고 이 H가 커진다는 것은 순수한 밀에 비해서 이쪽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때 농도는 몰랄 농도를 쓰기로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성적인 얘기는 다 끝났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필기 하셔야 돼요. 탐구학습이 아마 3개가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증기압력 1, 2, 3번인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봐라. 여기는 물을 넣어놨어. 여기는 설탕물이 넣어놨고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물 분자 있고 얘는 설탕물이야. 누가 더 잘 날아가지? 물이 더 잘 날아가는 거야. 설탕물보다는. 알겠어요? 그럼 물은 처음에 보면은 뭐가 많아질까? 날아가는 증발이 많아질까? 돌아오는 응축이 많아질까? 처음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물 분자는 증발이 무엇보다 많아? 응축보다 많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증발량이 응축량부터 초기에는 많은 거야. 응축량. 날아가는 게. 근데 얘는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증발이보다는 이쪽에서 증발이 많으니까 이 물 분자가 수증기가 여기 차 있을 거야. 그럼 수증기는 눈이 달린 게 아니야, 얘들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알겠어요?
그럼 수증기는 이쪽으로도 가는 거야. 근데 날아가는 건 적은 대신에 돌아오는 응축량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거치잖아. 그럼 물 분자에서는 날아가는 게 많아져. 근데 여기서 이제 수면이 일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평형이야?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인데 증발이 응축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수면의 높이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돌아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증가를 해줘. 수면의 높이 증가인데 하나 물어볼까, 얘들아? 이게 증발되는 것보다 응축량이, 즉 돌아오는 게 많아. 즉 수증기가 물로 돌아오는 게 많거든. 근데 여기 비휘발성이라고 그랬잖아. 설탕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설탕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물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농도가 증가하겠어? 농도 감소하겠어? 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때 사용하는 것은 몰랄 농도 감소가 돼버리는 거야.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자, 증기압력은 물이 설탕물보다 커져요. 증발하는 물 분자 물이 많아져요. 부피는 얘는 수면은 물은 감소하고 설탕물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수면 높아지면 농도는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증기압력은 충분한 시간이 되면은 증기압력은 어떻게 될까? 물하고 설탕물의 증기압력 어떻게 될까? 증기압력. 이거 모르겠어? 증기압력은 뭐야? 이 안에 있는 증기가 갖는 압력이잖아. 맞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물과 설탕물의 증기압력은 동일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두 번째, 봐봐. 증기압력 내림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둘 다 설탕물이야. 여기 보면은 1몰랄 농도고 얘 2몰랄. 증기압력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잘 날아가? 농도가 낮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방해를 많이 받는 거고, 얘는 방해를 조금 받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잘 날아가니까 1몰랄 농도의 설탕물이 증기압력이 더 크겠지. 증발하는 분자수는 당연히 잘 날아가니까 여기가 더 많겠지. 그러면은 증발량이 얘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 녀석은 수면이 증가할까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겠지. 이쪽에서는 수면이 오히려 증가를 해주겠지. 그러면 수면이 감소한대. 근데 여기 있는 설탕이 얘가 3개가 있었어. 얘는 설탕이 이런 식으로 6개 입자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면이 계속 지나치면 여기는 설탕의 양은 3개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더 싱거워지는 거야? 달아지는 거야? 달아지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농도가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겠네. 그럼 요 녀석은 설탕에 6개는 있는데 물이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요 녀석은 농도가 더 어떻게 해서 감소되는 거야. 즉 1몰랄 농도에서 요 녀석은 농도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얘는 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뭐가 똑같아지겠어? 농도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나중에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동일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됐어요? 그럼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증발하고 응축은 계속 일어나. 왜? 무슨 평형 상태니까? 동적 평형 상태가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부피 변화, 농도 변화 해주고 수면의 변화는 무슨 할 때까지만 일어난다고? 완전히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만 일어나 주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도 설탕물이고 여기에 설탕물. 그러면 평형 상태에 들어가면 여기의 농도하고 여기의 농도가 동일한 거야. 그렇지? 어떤 물이지? 여기도 설탕물이고 여기도 설탕물이야. 여기도 단맛이 나면 여기도 똑같은 단맛이 날 때까지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설탕물이기 때문에 몰랄 농도만 똑같은 게 아니라 무슨 농도? 몰 농도, 퍼센트 농도 모두 동일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농도만 배우고 있어? 몰랄 농도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얘예요. 묽은 용액의 성질은 무엇으로만?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냥 설탕물하고 이건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얘가 농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야. 얘가 농도가 방해를 적게 받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 감소가 돼. 그러면은 얘도 농도가 증가야 감소가 되는 거야. 수면의 높이가 감소, 농도 증가를 할 거야. 그럼 1몰랄 농도보다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수면이 높아지는 거야. 수면의 높이가 증가해. 그 대신에 농도는 감소를 해줄 거야. 그럼 나중에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야.
언제까지만 일어나요? 동적 평형 때까지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만.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여기서 농도는 몰랄 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몰랄 농도가 동일해질 때까지만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증기압력 얘가 커요. 증발하는 문자수 얘가 더 많아요. 부피는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해요. 그럼 농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 다음에 수면의 변화는 언제까지만? 몰랄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왜 위에 거랑 비교해봐? 동일한 용질이므로 몰랄 농도, 몰 농도 퍼센트는 똑같은데 얘는 용질이 달라. 얘는 설탕이고 얘는 포도당이야. 두 녀석이 뭐가 다른 거지? 분자량이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몰랄 농도가 동일하다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100g에 10g 녹아있다. 얘도 그럼 100g에 10g이 녹아있는 거야. 그럼 녹아있는 질량은 똑같지만은, 알겠어요?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몰수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무슨 농도만 동일하는 거야. 다른 용질일 때는 몰랄 농도만 동일한 거지. 쉽게 말해서 퍼센트 농도하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다름이라고. 알겠어? 그거는 분자량이 서로 달라서 그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몰랄 농도만 동일하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울은 비휘발성 비전해질이라고 돼 있어. 비전해질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안 만들어지는. 전해질이 무슨 뜻이니?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이 형성되는 건 전해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전해질은 이온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이 뜻을 알아야 돼. 비전해질이 뭐야?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거는 이온이 안 만들어지잖아. 소금은 NaCl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휘발성 비전해질에서 증기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 자, 이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봐라. 용액의 증기압력 이렇게 있지. 용매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는 몰 분율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몰 분율이 뭐냐면은 몰 분율은 전체 중에 직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용액 속에 보게 되면은 물 분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용질도 존재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얘도 몰수가 있고 얘도 몰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X라고 한번 써볼게. X. 물의, 즉,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용매의 몰수하고 용질의 몰수 중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몰수, 이런 것들을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용질의 몰 분율은 얼마니? 그러면은 밑에 항은 똑같이 쓰고 여기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해주는 걸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생각해봐. 두 개를 더해주면 분모도 매 질이 될 거고 분자도 매의 질이 되겠지. 그래서 몰 분율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간단한 내용이고. 알겠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라울의 법칙은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결과를 해석할 줄 알고 암기를 하셔야 돼. 잘 봐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라울의 법칙은 증기압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줬지. 알겠어요? 증기압력의 차이는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빼주는 걸로 정의를 해줬거든. 맞아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은 언제 커진가? 잠깐만 생각해봐. 용액의 증기압. 이거는 순수한 용액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증기압이고. 그러면 요 녀석의 증기압은 언제 커질까를 한번 잘 생각해봐.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잘 봐라. 얘는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력보다는 어때?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맞아요? 근데 뭐가 클 때 얘가 증기압이 커질까? 한번 생각해봐. 뭐가 많을 때일까? 뭐가 많을 때일까를 한번 생각해봐. 잘 봐라. 얘의 증기압이 커지려면, 용액의 증기압이 크려면은 용질이 많이 있어야 돼? 용매가 많이 있어야 돼? 잘 생각해봐. 용액의 증기압이 크다는 것은 용질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뭐가 더 많아야 돼?
물이 많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에다가 무엇을 곱해 주는 거야? 용매의 몰 분율이야. 즉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액의 증기압은 크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P0만 빼줘봐. P0. 그러면 여기는 P0니까 1-용매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근데 두 개의 합은 뭐가 되기 때문에 항상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용매는 뭐가 되냐면은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증기압력은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야. 그러면은 증기압 내림이지 변화라는 거 언제 많이 내려요? 그러면 순수한 액체에 봐라. 경유바가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기압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용질의 양이 아니라 용질의 몰 분율로서 정의하는 거야. 식의 의미를 보라고. 요 차이가 언제 많아질까? 차이가 이 말은 언제 증기압이 많이 떨어질까?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에 뭐가 많을수록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원래 X. 이거는 X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 변화는 많이 생긴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차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할 것인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할 것인가. 그럼 고민하면 안 돼. 당연하게. 그래서 앞글자 따서 차질이라고 하셔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여기 그래프 한번 봐봐, 얘들아.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력이 20으로 주어져 있어. 되겠어? 용액의 증기압력이 얼마지? 16이야. 용액의 증기압력이 16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봐봐. 원래 순수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뭐 구하는 거야?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차이는 얼마지? 4만큼이 줄어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원래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에서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전체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구야? 용질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이 얼마야? 20이거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 0.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0.2라고 하는 것이 용질의 몰 분율이야.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 0.2라는 뜻이야. 그래서 확인해 보면 용질의 몰 분율이 2.2, 0.2가 된 거야. 그러면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미 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차이도 어떻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증기압의 변화, 여기서 증기압 내려면 순수한 액체가 일정한 상태에서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용질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기압도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변화량이 더 증가를 한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변화량이 얼마지? 8이래. 그럼 여기가 8.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보다 얼마가 떨어졌다는 거야. 8이 내려갔다는 뜻이야. 그럼 8이야. 그럼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력은 몰라? 근데 보니까 얘가 차지하는 게 전체의 0.4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원래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은 20이다.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추적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돼? 근데 순수한 물의 용질이 뭐예요? 포도당 넣었다고 용질이. 포도당일 수도 있고 소금일 수도 있고 설탕일 수도 있고. 알겠어? 그냥 순수한 용배는 물만 있는 거고. 알겠어요? 물만 있는 거 용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용질을 넣었다. 거기다 용질 넣었다고. 아니야. 우리는 지금 뭐 비교하는 거지 지금 머릿속에? 순수한 물만 있으면은 얘의 증기압은 이렇게 쓰는 거고. 맞아요?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야? 그 물에다가 용질을 넣어주니까 이거는 용액이지. 용액의 증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누가 더 크다는 거지? 얘가 큰 거야.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은 원래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 언제 많이 떨어지느냐 이런 뜻이야. 용액에 뭐가 많을수록이야. 쉽게 말하면 용질이 많으면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용액의 이 변화는 원래 용액에 차지하는 물과 용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봐. 시계 여러분들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잘 봐야 돼.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잘 보라고. 선생님이 P 그냥 쓰면 요거는 용액의 증기압이라는 뜻이고 얘는 용매의 증기압이야. 이건 순수한 액체가 되거든. 됐어요? 잘 봐라. 용액의 증기압, 이렇게 용액의 증기압. 그러면은 원래보다도 용매의 증기압보다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 용액의 증기압은 언제 커질까? 이 생각 잠깐만 해봐. 용액의 증기압은 언제 클까? 되도록이면 용액에 물이 많아야 돼? 아니면은 용질이 많아야 돼? 물이 많아야 돼. 이 말을 표현해 주면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줘야 되지?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된다고. 용매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용매의 무슨 율 이렇게 해줘. 몰분율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봐봐.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는 거야. 델타 P가 뭐야? 증기압이 확 줄어드는 거야. P는 뭐가 되겠어? 원래 용액에서 그 다음에 용매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빼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준 거야. 방금 전에. 그러면 P0 빼기 원래에서 용매의 증기압이야. 근데 이게 1 빼기 X 용매잖아.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지? 차이는 원래에다가 곱해줘야 될 거는 용질의 몰분율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몰분율이 무슨 뜻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전체분의 직거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라울의 법칙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문제 조금 이따 풀어보면은 봐요. 비휘발성.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증기압력은 언제 많이 떨어지지? 그 생각해봐. 언제 많이 떨어질까? 언제 많이 떨어질까? 차이가 얼마 많이 떨어질까? 뭐야? 농도가 진할수록. 근데 그때 농도는 뭐야? 몰농도야. 그래서 사실은 증기압은 몰농도에 비례를 해주는 거야. 몰농도, 몰랄 농도가 크면 클수록 증기압의 변화가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지. 근데 이 관계식은 이렇게 써놔요. 알겠어요? 기본 관계식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식은 관계식이 아니라 뭐만 보라 이런 뜻이야. 그냥 비례성만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이 식은. 이게 뭔 말이냐면 용액의 몰랄 농도가 크면 클수록 증기압의 변화가 많다는 거야. 증기압의 변화가 많다는 것은 증기압이 많이 감소한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쌤, 여기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 변화의 기본 관계식은 뭐예요? 그러면은 델타 P는 방금 전에 했던 원래에다가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을 곱해주는 게 이게 기본식이야. 그래서 그냥 더 높아져요. 증기압이 얼마만큼 변해요. 그냥 비례성만 판단할 때는 저 몰랄 농도로 보셔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값을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말로 써봐. 증기압의 변화가 언제 많지? 무엇에 비해서? 순수한 물에 대해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아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차이가 많이 생긴다. 이런 문장으로서 식을 기억하는 게 좋은 거야. 문자에 빠져갖고 저 문자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상황을 잘 생각하라고. 전체 중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한번 연습해 볼게. 근데 분명히 아까 이게 비전해질인데 그러면 선생님 전해질은 어떻게 되죠? 전해질은 물속에 녹아서 이온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입자수만 중요한 거야. 아까 설탕이나 포도당을 1몰 녹이잖아. 그러면 1몰이야.
근데 똑같이 얘는 얘를 1몰을 녹이잖아. 그러면 나트륨도 1몰이고 Cl도 1몰이 되니까 몇 배 효과가 생기는 거야? 2배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물속에다가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은 봐라. 똑같이 포도당 분자 1몰을 넣어줬고 NaCl 1몰을 넣어준 거야. 1몰. 그런데 얘는 이 물속에 그대로 1몰의 효과가 생기지만 얘는 입자수가 나트륨하고 Cl11이 생기니까 얘는 몇 몰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2몰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럼 똑같이 포도당 한 분자 얘도 하나 넣어줬는데 효과적으로는 2몰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럼 증기압을 두 개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는 1몰이야. 방해하는 것들이 1몰이 있고 얘는 방해하는 게 2몰이 있다는 거야. 얘가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증기압은 누가 커요? 그러면은 얘가 더 큰 거야. 입자가 많으면은 증기압이 뚝뚝 떨어진다고 못 날아가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일정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이거래. 여기까지만 읽어주면은 여러분들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은 이거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이게 주어진 거야. P0가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같은 온도에서 물 90g에 요소 6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 내림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정량적으로 풀어야 될 기본식은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물 90g에 요소 6g인데 분자량이 이미 주어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얼마의 변화가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야? 차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용어는 델타 P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P0의 X 질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전체 중에서 누가?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온 변화, 그럼 이건 적혀져 있으니까 255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몰수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물 90g은 몇 몰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90g을 18로 나눠주면은 5몰이라고 하는 거. 그래? 그럼 물이 차지하는 몰수는 선생님 5몰이군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소가 차지하는 몰수, 야, 이 분자량이 있는데 이걸 몰수로 못 바꾸면 너희들이 2학년 때 배웠던 화학 원보다 몰수 계산 그런 거 아니라고. 기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얼마나 되겠어? 0.1몰이잖아. 6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몰 분율의 뜻이 뭐야? 전체분의 직거라니까. 그럼 전체는 5몰하고 그 다음에 0.1몰 중에서 용질이 용질이 요소잖아. 물은 용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0.1이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5.1이고 0.1이야. 그러면 얘는 51분의 1이 돼버리고 나서 255, 51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곱해주면은 잠깐 커닝해 주면은 요 값이 얼마 나오냐? 한 5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걸 그러면 5mm Hg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그러면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얼마지? 물어볼까? 용액의 증기압 변화량을 구해놨잖아. 이 변화는 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겠지? 그러면 순수한 액체는 255거든? 그럼 용액은 얼마로 해주면 돼? 50이 떨어지니까 550mm Hg. 이건 압력 단위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됐어요? 되겠어? 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봐요. 2-5번 보세요. 진공용기에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물 A와 B를 넣어줬대. 천천히 할 테니까 여긴 수은은 그냥 기둥의 높이 H를 본 거고 얘는 3H가 되는 거래. 여기는 순수한 액체 물이고 A하고 B 같은 경우는 둘 다 설탕물이래. 설탕물. 알겠어요? 근데 압력 균형을 생각해봐. 물에서 증기압력이 꾹꾹 누를 거야. 그럼 A에서도 증기압으로 누르는데
여기서 보니까 H만큼의 수은 기둥으로 눕혀서 여기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맞아? 그러면은 이쪽도 한번 볼까? 이쪽에 물의 증기압이 있을 거야. 순수한 액체. 그럼 여기 설탕물이 있을 거야. 그럼 설탕물의 증기압도 있는데 이것만큼의 수은 기둥의 높이로 눌러줘서 균형이 맞아져 있는 거야. 되겠어요? 누가 더 크니 한번 물어볼까? 차이하고 물하고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야, 예측해봐. 차이가 누구지? 빨간색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차이가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물하고 차이가 크다고. 그럼 생각해봐. 물은 그냥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어떻다고 그랬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지? 그럼 차이가 B가 더 많이 내. 그럼 누가 더 단 거야? 설탕물이니까 누가 더 다른 거야? 얘가 B가 더 농도가 높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증기압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림만 딱 보고 나서도 야 이거 차이가 크네. 물하고 차이가 큰 거. 야 진한가 보네. 그럼 여기가 농도가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정량적으로 해주면은 잘 봐라. PA의 증기압에다가 H만큼을 더한 것이 물의 증기압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쪽에다는 봐봐. PB의 증기압력에다가 3H를 해준 것이 이거는 어차피 이쪽이나 똑같으니까 P0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두 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식으로 세워준 거 아니야? 그러면 H를 요거에서 보시면은 양식을 빼줘봐. 그러면은 위에서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빼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를 빼볼까? 여기서 이거를 빼볼게. 그러면은 PA 마이너스 PB는 빼주면 이건 없어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H인데 넘어오면 2H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A가 B보다는 무슨 합이 크다는 거야? 증기압이 크다는 거지. 증기압이 크다는 게 뭐야? A가 잘 날아가는 거지. 그럼 농도는 크다야 작다야? 작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이게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H하고 뭐를 비교하래. 근데 보시니까 이 온도에서 A의 증기압력은 A고 B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거를 A로 쓴 거고 이거를 무엇이야? B로 써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A로 써줬고 이거를 B로 써준 거네. 그러면 H를 A와 B로 이용하세요. 그러면 H는 2분의 A-B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알겠어요? 그건 식에 대한 뭐 활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설탕물의 농도는 방금 전에 했어요. 누가 더 농도? 그렇지. B가 더 진한 농도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A에서 설탕물의 몰 분율하고 B에서의 설탕물의 몰 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설탕의 몰 분율, 설탕의 몰 분율, 설탕의 몰 분율. 설탕의 몰 분율. 설탕의 몰 분율. 야, 설탕의 몰 분율 들어가는 식이 너희들 뭐밖에 없어. 증기압력 내림은 뭐야? 원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책에 보면은 A하고 얼마로 돼 있어? A하고 B의 증기압력 내림이 있잖아. 그지? 그 증기압력이 얼마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얼마야? 변화량 이거 안 보여? 이거? 변화량. 아니 이거 안 할 거야? 변화량. 원래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변화량이 H잖아. 얘는 몇 H야? 3H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 있는 빨간색 수은기 이게 바로 차이라니까. 이게 증기압력 차이라고. 근데 여기는 H고 여기는 몇 H야? 3H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변화량, 증기압력 변화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것은 일정할 때에서 몰 분율도 설탕의 용질의 몰 분율도 똑같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1대 3이 되니까 얘는 값으로는 3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알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어? 문장으로 생각하라고. 오른쪽 그래프 뭐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 온도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B 용액의 증기압력, A 용액에 뭔가 있을 거고, 이 용액의 증기압력, 온도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거라고. 용액의 증기압을 주어진 거라고, 용액에. 됐어? 그럼 너희들 만약에 지금 이건 A 용액이고 B 용액이잖아? 그러면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은 어디 있을까? 순수한 용액보다 이 온도에서 용액의 증기압은 원래 떨어진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것만큼 떨어진 거, 얘는 많이 떨어졌잖아. 증기압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은 뭐야? 농도가 크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설탕이 더 달다. 설탕물이 더 달다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한 번만 더. 공식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T도시에서 일정 질량의 물에 용질 A를 녹여서 몰 분율에 따라서 차이를 봐봐. X축에 이거가 있고 Y축에 지금 A의 X, 그러니까 A의 몰 분율이 돼 있는 거야. 용질의 몰 분율이야.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된 거 아니겠어? 그럼 너희들이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증기압에다가 A라는 녀석의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지금 모르지만 이 값은 알 수 있잖아. 그럼 차이가 얼마? 38이지. 이거 한번 물어볼까? 38의 변화량이 무슨 뜻이야? 원래 순수한 물보다 얼마가 내려갔다는 거야. 38이 내려갔다는 뜻이야. 증기압력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녀석이 여기 얼마지? 0.1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아, 그러면 원래 액체의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력은 얼마였다는 거야? 380이었다는 뜻이야. 이해 되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 얘를 한번 봐봐요. 기억에서 물의 몰 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기억에서 아마 이게 답이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구나. 그대로 기억에서 몰 분율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기억은 지금 요거는 좀 구해놓은 거야. 시작. 여기서의 델타 P에다가 그 다음에 P0에다가 이거는 A라는 용질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 얼마지? 변화량이 얼마야? 20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보다 얼마 떨어졌다는 거지. 20이 감소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380이라고 구해놨잖아. 380 구해놓고 그러면 요 녀석의 XA에 실제 요 값이 되겠지. 이건 몰 분율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A의 몰수, 몰 분율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380분의 20이 돼 버릴 거야. 그럼 요거 약분할 수 있겠어요? 요거 이렇게 약분해 주면 얼마가 되겠어? 19분의 1이 되겠지. 근데 물어보는 게 물의 몰 분율을 물어보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물의 몰 분율은 얼마가 되겠어? 물의 몰 분율. 두 개 더한 값은 얼마? 1이 돼야 되니까 19분의 18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야. 할만하죠? 알겠어요?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기억에서 A의 몰수하고 니은에서 B의 몰수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기억에서 A의 양, 뭐라고 니은의 양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수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비율을 구하세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일정 질량의 물에 이렇게 돼 있어. 물의 양은 똑같다고 돼 있거든. 지금 현재. 근데 A의 양의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어. A의 양의 비율. 얼마가 될까? 얘들아,
기역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지? 기역에서 x니까 19분의 얼마지? 19분의 1이지 몰 분율이. 그 다음에 니은에서 A의 몰 분율이 얼마지? 아까 여기 있잖아. 얼마라고?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19분의 1이래. 19분의 1이래. 19분의 1이래. 전체 합쳐서 19개 중에서 A가 몇 개를 차지하는 거야? 이걸 차지하는 거지? 그러면 물은 몇 개가 있어야 돼? 물은 18개의 A가 1 있어야지 전체 분해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물이고 요 녀석은 뭐야? A의 몰수가 18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 되겠어?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 A에 차지하는 것이 전체 10개 중에서 직계 하나래. 그러면은 물은 몇 개가 있어야 돼? 물하고 A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럼 물은 몇 개가 있어야 돼? 9개가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물의 양은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 일정한 질량의 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비율이 18대 1이면 얘도 몇 대 몇으로? 이거를 18로 맞춰주면 18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일정량의 물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몰수비는 1대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요거는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리를 하시라. 알겠어요?